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다,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탑승 중 사고 부분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 4년 동안 보게 되면은 탑승 중 사고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세 이하가 59%니까 약 60% 정도, 그리고 7에서 12세는 41% 이런 정도, 이제 6대4 정도의 대략 비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빠뜨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요. 전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09년에서 14년까지 6년간입니다. 이제 전체 발생은 대략 한 1,700건 가까이 되고요. 사망은 53명. 여기서 전체라는 의미는 이제 뭐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라고 하면은 이제 12세 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세까지 12세 미만, 13세 미만이니까 12세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13세 어린이들도 여기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전체니까요. 그 다음에 부상은 대략 한 2,500여 명. 그런데 이제 12세 미만의 이하의 어린이들,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은 6년간 266건, 그리고 사망자 36명, 그리고 부상자 463명. 이제 물론 뭐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이제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어린이가 미래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주역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숫자 이제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스웨덴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국가의 비전은 교통사고 제로입니다. 비전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지금 거의 제가 파악한 나라들 중에서는 거의 한 반 정도는 10몇 개국이 지금 비전 제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어린이 앞에서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린이 교통 사망자 숫자가 이제 선진국 평균에 가장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일합니다.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통학버스 신고 현황을 또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뭐 제가 거기 아래쪽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대략 98% 정도가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유치원은 대략 한 40% 남짓.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는 뭐 이 부분은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은 한 20% 정도. 통학버스의 총량을 알아야만이 정확한 비율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토론을 위해 가지고 경찰청에 문의를 했더니 아직까지는 이제 통학 차량의 모수가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조사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교육부 또 이제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확인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퍼센트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현재까지 부진하는 것은 이제 학원과 체육시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컨퍼런스도 마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에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 좀 의견을 모의견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파악한 자료는 불과 5 내지 6%에 불과한 걸로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미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동의하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영세하는 나머지 구제 비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못하고 있는 경우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학버스 신고율이라는 수치도 머지않아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은 아마 이제 정말 어려운 경우는 통학버스 지정을 즉 운영까지도 포기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결국 포기한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맞벌이를 한다든지 케어하기가 어려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아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혼자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래의 주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방치를 한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의 모든 책임이지 않는가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뭐 운수사업법에서 통학버스 차량 부분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통학버스가 사실상 자가용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뭐 유류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없으면서 차량만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은 검사 제도를 이게 작은 뭔가 문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통학버스 운행하는 것들도 봐도 거의 비사운용, 즉 자가용 차량이 운행하는 것하고 거의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안전을 강하게 해서 조금 더 뭔가 이제 좀 보다 더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은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검사 주기를 예외적으로 조금 더 단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량을 더 작게 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운영기관한테 큰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과연 그 안전 어떤 그 제고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 부분은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교사, 저는 사실 이제 통학버스 운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또 통학버스 구조 변경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탑승하는 보조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인건비 부분은 사실 이 부분도 장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좀 이제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 역시 당연히 동의를 하고, 저는 이제 통학버스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이런 방안도 좀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든 학원이든 선생님이 직접 보조교사를 움직이면은 사실 비용도 크고 상당히 근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도를 하면은 수당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 조직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약 3, 4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다면은 이분들이야말로 제대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히 좀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통학버스 어떤 그 100%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 안전 탑승 중 사고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제 앞으로의 숙제는 뭐냐면은 통학버스는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을 일반 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토론회를 위해 가지고 준비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느껴보십시오. 미국의 경우는 긴급출동 자동차, 예를 들면은 소방차와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승하차하고 있을 때 과연 긴급 자동차가 추월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주들, 물론 전부 다 파악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워싱턴주,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이 주에서는 통학버스가 우선입니다. 추월 못합니다. 물론 이제 더 파악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거 이제 심지어 이런 나라들까지, 이런 주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일반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오신 분도 이제 계시고 경찰청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운전자에 대한 어떤 그 홍보, 그리고 단속 활동도 이 부분 병행해서 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논의하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어서 그 기본 목표와 위의 좌표를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통학 차량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 차량에 관한 기본 목표는 어린이 통학 차량이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 차량이 얼마나 안전한지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차량에 비해서 치사율이나 부상률이 한 1.3배 정도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용 차량에 비해서도 치사율은 오히려 1.5배 정도 높고 부상률도 1.3배 정도 높은 현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나라 어린이 통학 차량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오히려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안전하지 못한 어린이 통학 차량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데 그동안 어린이 통학 차량 교통사고는 과연 줄어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통학 차량의 사고 건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의 심각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계로 살펴보면 전체 차량의 통계는 아니지만 2008년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치사율이 한 3배에서 4.7배로 높아졌고 부상률도 1.5배에서 1.6배로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통학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우리나라의 운수 산업의 그 지입제 구조로 인한 영세한 구조, 또한 그 과거 통학 차량의 미신고로 인한 관리 및 교육의 부재, 또한 시간에 쫓기는 운행 여건, 또한 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교육 체계의 미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교통의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 대책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은 어린이 통학 차량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등 안전규제 강화가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제도를 도입한 지 한 16년이 지난 현 상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학 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또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으로 해서 영세한 학원들이나 지입 차량 등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또 업무 강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식 및 책임 의식이 강화되는 등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체육시설 차량의 경우와 같이 어린이 통학 차량 전문 운전자가 아닌 태권도 사모님이나 관장님 등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교육과 차량 운행을 동시에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만으로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과는 달리 학원 등 사설 교육시설이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용도 사실 부담을 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결국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버려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나마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것은 없는지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의 대책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자동차 안전 기준을 완비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설교서가 동승하고 또 그 법규 위반 횟수 등을 점수화를 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그 지입 차량의 경우는 유류비가 전체 비용 중에서 한 25 내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린이 통학 차량 구조 변경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타 사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가 보조금과 같은 사례를 검토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운수산업의 선진화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지입제 차량이 한 70%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통학 차량의 안전교육의 주기를 앞으로 현행 2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규제만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거지나 아파트 단지나 교육시설 등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 차량 주정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변 교통 환경도 어린이에게 안전하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교육시설에 어린이 통학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어린이 통학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논의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을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또는 전문가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한태권도협회는 이 법과 관련된 당사자입니다. 우리 그 회원이 12,6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생계와도 관련된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와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따라갈 준비 그런 것들이 모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어린이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많은 혼동이 있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미 토론자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관련돼서 저희 대한태권도협회의 입장을 또 두 분의 좋은 패널들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단어들과 표현들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과 관련된 차량 구조 변경의 건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연합회라든지 관련된 이 차들에 대한 무상의 개념에서 유상의 개념으로의 전환입니다. 세 번째가 아직 약간의 그 시행의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2년 후에 적용이 될 동승자와 관련된 동승자 탑승법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그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저희 대한태권도협회나 관련된 분들은 반론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상법에 접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 소속된 또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차량들이 정말 유성운송법의 대상인지는 다시 한번 깊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객운송사업법에 접촉이 되는 개념은 안전과는 사실은 조금 무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객운송자동차사업법에 접촉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량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린이 사고 차량 유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는 없습니다. 즉 자동차 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사와 환경에 대한 문제지 차가 노후돼서 난 사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는 지금 차량을 9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11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29일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기준이 몇 년이다라고 아직도 저희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원들은 아직도 구조 변경을 하겠다라고 안전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대의 차량이 지금 구조 변경을 대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승합차는 차량 5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안전공단에서 이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고가 차량과 관련된 또는 차 시설과 관련된 사고라면 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와 기준을 강화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기준을 차주나 또는 운전자께서는 준수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9년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줄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에서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께서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시다 뭐 그러실 리 없지만 한 번쯤 이렇게 깊이 뒤돌아보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안전교육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4일날 본관에서 처음 관련된 저희 대한태권도협회 그 다음에 전국 어린이보호연합회, 학원연합회 총 그런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검사를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통보를 한 시간이 약 45일 정도가 남았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저희 협회 측만 해도 24,000여 명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24,000명은 45일간의 교육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담당자에게 그 자리에서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그랬더니 기준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뭐 깊이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는 2년 후에 제기될 그 어린 보조교사 탑승 도우미권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그 학원연합회와 사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운영적인 측면이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어머님께서 순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통계 추이가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자영업자, 보통의 일반적 자영업자보다 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우미를 탑승시키는 것을 의무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관련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경영자 입장에서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원이 어머님이랑도 통화를 좀 하고 여러분들과 통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죄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참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러한 것들은 입안을 하는 정부나 집행을 하는 경찰청이나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 당사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좀 제고를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자동차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인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권도장 차량을 역외군수 자동차 사업법 대상으로 분류해서 유상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의 첫 번째 문제는 차량과 관련된 겁니다. 차량이 과연 안전 운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직접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안전 구조 변경에 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전자와 설립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받겠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교육을 받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영상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도 그러면 현장 참여가 아니라 영상교육으로 좀 대체해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이상같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이가 사고로 이제 희생을 당했고요. 그 이후로 후속 조치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님하고 아산에 있는 그런 태권도 학원을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캐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어린이 통합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교사도 많이 나오지만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보조교사가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고 위험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체육시설 또 음악미술학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교사가 탑승을 안 하니까 사고 위험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크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 또 우리 서른 위원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초청을 했으니까 다른 오해는 좀 없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보조교사 탑승 문제에 대해서 제2차관님하고 이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저희 문화체육부에서 나오신 우리 사무관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도출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조금 있다가 이제 방청석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원이 엄마 이효비 씨, 그 다음에 또 세림이법을 만드신 그 세림이 아빠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제가 참고로 제가 했는데 그거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요. 예원이 같은 경우는 이미 49세가 지난 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부모는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고 또 세림이 아빠가 한 2, 3년 지났지만 많이 고통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20 몇 년이라는 지난 그런 세월도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얼마나 먹먹하겠어요. 어찌됐든 서로가 사고를 낸 당사자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환영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4년도 어린이 안전 원전을 선포하면서요. 노무현 참여정부 때 어린이 안전 원전을 선포하면서 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가 교통사고 안전사고 줄이기 어린이 안전사고 줄이기 100대 가전 중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입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라든지 있어 계속 다른 정책에 비해서 계속 뒤처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애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사고로 희생이 되다 보니까 정말 사실상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컨퍼런스가 오늘 정말 여기서 종집을 찍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그런 세림이라든지 예원이 사고가 참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TV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 아니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저지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서 왜 살인이라 하냐면 애들은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발달 특성상은 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많고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꽤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세림이 아빠라든지 아니면 예원이 엄마가 꼭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말씀은 공통적이 있습니다. 앞서 패널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고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시설이라든지 튜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운전자, 그다음에 시설 운영자 이분들에 대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의식 또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좀 보호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사고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에서 현재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 선생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해가지고 특히 학원 영세 학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구조 변경이라든지 촬영과 관련된 요괴법과 관련된 사항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위치는 이제 북한 전직을 총괄하는 위치라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각 세부적인 파트들은 또 별도로 따로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걸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자꾸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 정책 그리고 기타는 대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주로 시설, 환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의 안전성, 세 번째로는 이제 교통안전 제도라든지 그에 따른 단속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교통안전 문화, 교통안전 이제 의식 관련된 부분들, 크게 이제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어린이 특히 이제 어린이 교통안전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설과 관련된 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각 부처도 분리 등등 현재 지속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우리 행자부 그리고 국민안전처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 오신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해서 후방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정지 표시 장치 이런 걸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차량의 안전성을 좀 높이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차량 안전성 관련해서 이게 과연 이제 정책의 효과가 있느냐라고 좀 많이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자동차의 이제 구조라든지 자동차의 차량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가지고 국토부처에서 추진했던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이제 자동차 안전성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줄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인간은 이제 어느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부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 가능성, 확률 자체를 가장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시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은 토론은 국한된 거긴 하지만 다른 이제 교통안전 관련된 부분도 보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온 부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긴급자동 장치라든지 다양한 자동차 안전 기준이 평등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제 누구나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식간에 방심이라든지 착오라든지. 근데 그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동차 이제 안전성을 높이는 거고, 우리 통학차량의 구조 변경과 관련되는 것들을 도입을 한 것도 최대한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각 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가지고 구조 변경하는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들은 좀보다 점진적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해가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이거 자체가 지금 과도하게 무리한 제도다 그리고 부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도와 관련된 사항인데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 이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제도를 이제 의무화를 도입을 했고 올 7월부터 이제 단속에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와 관련된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제도만 있고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다양한 문제제기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만큼 교통안전 문화가 성숙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게 단속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안전대 예전에는 심지어 운전석도 안 맸습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 운전석하고 조석까지는 기본적으로 매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뒷좌석까지 확대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법률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일은 걸리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로 이제 문화적인 측면인데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시설 자동차 제도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고 최대한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만,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도 열심히 공익광고 캠페인도 하고,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교통부 차원에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청 관련해가지고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지금 교통안전 캠페인하고 제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열심히 이제 그런 노력들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문화 측면에서 항상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사례들을 보니까 특히 이제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스웨덴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살부터 그 부모가 이제 손을 잡고 교통안전 교육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 이제 시민 거버넌스가 이제 구축이 돼서 이제 교통안전이라는 주제 자체가 이제 하나의 시민사회의 큰 주제가 된 거예요. 그쪽 나라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관련해가지고 뭐 스웨덴은 이제 NTF라든지 각 다양한 시민단체들인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웨덴 관련 가서 최근에 출장하다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뒷좌석 안전띠, 특히 이제 어린애들도 이제 뭐 요즘 카시트 같은 보호를 많이 착용을 하고 막 이런 의식 개선도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안 되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부터 카시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간호사, 그러니까 지역가 그쪽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다르고 이제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 간호사가 한마디로 이제 그 지역의 어머니들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교통 안전에 포인트를 둬서 이제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으로 이제 지자체 그리고 이제 각 지방교육청이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급선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둬가지고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 거버넌스 구축에서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직수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뭐 여러 다양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에는 교통 안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다양한 제도적인 거라든지 시설 개선도 중요하고 안전 정책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국민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지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또 교통안전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끔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뭐 다양하게 지금 태권도 협회라든지 다양하게 나왔던 의견들은 제가 들어가가지고 관련된 부서한테 좀 최대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